이 순간 군관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이에나를 향해 흰 가루를 뿌렸다. 흰 가루는 고스란히 이에나의 얼굴에 묻었다. 곧이어 이에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때를 이용하여 군관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주랭랑을 놓았다.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이혜진이 기겁을 하고 날아와 이에나를 살폈다. 이어 서무와 송미령이 달려나와 이에나의 맥을 짚은 후 말했다. 언니, 걱정하지 마요. 일종의 최면 가루라 곧 깨어날 거예요. 이혜진이 안도의 숨을 쉬고 이에나를 흔들어 깨웠다. 예나, 일어나. 정신 차려. 조금 있으니 이에나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고 벌떡 일어났다. 언니, 나 괜찮아요? 이게 뭐람? 그 흰 가루는 뭐예요? 아무렇지 않아. 잠시 정신을 잃게 하는 최면 가루래. 그래요? 꼭 잡아야 하는데 놓쳐서 어떡해요? 그런데 언니, 그 군관이 낯이 익어요. 어디서 본 듯한데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그래? 한양에 온 후로 본 것 같아? 아니에요. 한양에 오기 오래전에 본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런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네요. 됐어. 천천히 생각해봐. 하며 이혜진은 송미령과 이에나에게 서로를 소개했다. 둘이 통성명을 하자 이혜진은 말했다. 나랑 모두 의자매니 둘도 의자매라 할 수 있지. 영매가 2살 위이니 예나가 동생 영매가 언니야. 송미령이 그제야 궁금한 것을 물었다. 언니, 오라버니, 어찌된 영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 분이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내 눈 하나를 잃을 뻔했지 뭐예요. 평양에 가는 길에 영매를 보러 만인당으로 향하던 중 예전에 좋지 못한 일로 알았던 그자를 보고 쫓아왔는데 이 집 살인문 앞에 떨어져 있던 내 신표를 발견하고 영매가 납치된 걸 알게 된 거야. 그랬군요. 언니의 옥패가 나를 살렸네요. 어서 만인당으로 가요. 스승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실 테지. 가지. 그들이 만인당에 들어서자 그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있던 당주는 제자가 보이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령아, 무사해 다행이다. 어찌 된 게야? 송미령은 약초꾼과 함께 산을 내려오다 납치범이 약초꾼을 기절시키고 초가로 납치한 사실과 셋이 기적같이 나타나 자기를 구해준 자초지종을 말해주었다. 당주는 이들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며 말했다. 세 분, 정말 고맙소이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오. 하며 만인당 대청마루로 일행을 안내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당주는 차를 내오라 이르고 입을 열었다. 미령인 내 딸과 같은 아이올시다. 이렇게 큰 화를 면하게 해주어 감읍할 따름이요. 이혜진이 말을 받았다. 영매는 제 의자매예요. 제 목숨을 걸고라도 구해야 하는 거려. 그런 말씀 마시어요. 당주님. 서무가 송미령에게 말했다. 영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었어. 그런데 그자는 왜 영매를 납치한 거지? 오라버니.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럼 나중에 듣도록 할게. 그래요, 오라버니.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돌아왔으면 된걸요. 송미령의 말이 끝나자 당주가 입을 열었다. 아까는 황망 중에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소이다. 이 노부는 여기 만인당 당주이고 이 아이는 부당주 송미령이요. 개성에서부터 이혜진 낭자와 서무 공자의 말씀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소이다. 노부의 짐작이 맞는다면 이분이 서공자고 이분은 이혜진 낭자 같은데 맞소이까? 서무가 대답했다. 예, 당주님 맞습니다. 하며 옆에 앉아있는 이에나를 소개했다.
서로의 통성명이 끝나자 당주가 이혜진에게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이혜진이 그런 당주에게 말했다. 당주님, 서슴없이 말씀해 보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당주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이 낭자, 부탁이 하나 있소. 미령이 이곳에 있게 되면 안위가 걱정되오이다. 이미 거처가 알려진 이상 그자는 언제고 다시 올 것이오. 해서 말씀인데 이 낭자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 주었으면 하오. 좀 전에 망설였던 것은 이 노부가 이 아이를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떠나보내는 것이 서운하여 그랬던 것이오. 하나, 이제 이 아이도 이 노부 곁을 떠나 독립해도 될 나이가 되었다 생각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청을 드리는 것이오. 당주님, 염려 놓으세요. 영매는 제가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영매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한양에 오시면 되고요.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영매와 함께 뵈러 올게요. 고맙소. 이 낭자, 한양에 자리를 잡으면 연통을 주시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노부는 들어갈 터이니 그동안 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시구려. 하며 당주는 대청에서 나와 안채로 갔다. 이혜진이 송미령에게 말했다. 영매, 아까 밖에서 언뜻 들었는데 그자가 개성관하에서 유수 영감과 내가 나눈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한 것이 틀림없지? 맞아요. 그자는 어떻게 영매를 알고 납치한 거야? 그건 나도 잘 몰라요. 나를 납치하여 감금한 초가집에서 그자가 물었어요. 내가 그날 개성관하에서 언니와 함께 개성유수를 만난 것이 맞느냐고요. 그렇다고 하자 아니 언니와 유수 영감이 나눈 얘기를 사실대로 모두 말하라고 협박했고요. 내가 완강히 싫다고 거부하자 저녁까지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자가 다시 돌아와 내 눈 하나를 뽑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 오라버니가 들어온 거고요. 영매, 지금은 공주라고 해도 돼. 하마터면 사제와 영원히 결별할 순간에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됐으니 말이야. 어머,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혜진은 서무와 있었던 그날의 일을 송미령에게 모두 말해주었다. 그러자 송미령이 서무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아무리 그래도 언니에게 어떻게 그래요? 영매, 할 말이 없어. 지금도 사절을 보면 죄스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말을 처음 듣는 이해나가 이혜진과 서무를 쳐다보며 말했다. 사제, 너무했어요. 나 같으면 진짜 원수라도 그런 심한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진데 원수가 아니고 사제 부친의 은인에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이혜진이 송미령과 이해나가 서무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나섰다. 그때 사정으로 사제가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어. 이 말에 송미령과 이해나가 동시에 말했다. 언니는 감쌀 걸 감싸야죠. 이혜진이 살며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좀 전의 얘기 계속해 볼게.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그자는 개성관하에서 우리가 관하 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음이 분명해. 그리고 그자는 내 신분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유수 영감과 나눈 얘기가 무엇인지 그자에게는 중요한 거였겠지. 개성관하 포졸과 서리, 조예 등에게 영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거야. 그리고 영매의 신분을 알고 얘까지 와서 납치한 거였고. 어쩜, 언니. 맞아요. 10중 8구는 그랬을 거예요. 영매, 우리는 내일 평양으로 가야 해. 알았어요. 준비할게요.